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진의 인생 이모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가능하면 하루에 한 편씩 중년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내려고 합니다. 시간요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10분 내외로 할게요. 작년도에 아고라 강장 100회 연속할 때는 30분 이상씩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내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본은 망한다 라는 이야기로 어제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하다가 말은 남은 뒷부분을 좀 할 텐데요. 어제는 제가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일본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문화 이것을 이야기했고 우리 한반도인들이 크게 일본에게 공헌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상도 우리가 있다. 결국은 일본과 우리가 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게 12만 년 전에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묻혀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걸어서 다녔던 길이었다 하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은 고대 국가로서의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고대 국가, 즉 국가로서 형성된 것은 한 140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 시대를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데요. 6세기경 이렇게 보고 있죠. 이때는 아주 유명한 태자 하나가 있는데 쇼토쿠 태자라고요. 이 사람이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아주 우리 한반도를 무시했어요. 쇼토쿠가.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과 다이렉트로 그냥 무역을 해버리는 이런 겁니다. 코리아 패싱을 그때 했던 놈이죠. 아베가 하는 짓이 바로 그건데 쇼토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때 말이죠. 이 쇼토쿠가 뭐라고 했냐면 수양제한테 국서를 보내는데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이런 문구를 보냈어요. 여러분 일장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가 뜨는 거. 그러니까 이 해 뜨는 나라의 천자라고 하는 것을 이 쇼토쿠가 이야기함으로써 일본이 이 외놈들이 세계 침략을 향한 그 근성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벌써 1400년, 1500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의 침략 야욕이 왜 지금까지 이어졌느냐? 그리고 그 침략 야욕은 왜 그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수양제가 이미 고구려를 100만 대군을 끌고 돌궐족을 속국을 하고 나서 세 차례 침공하죠. 고구려를 수양제가 3번이나 침략할 때에 그때에 일본은 뭘 생각했냐 하면은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 일본에게 수나라가 침공할 수 있겠느냐 못 온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 한반도는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거란족이나 몽고족이나 이런 쪽하고 굉장히 세심한 예우를 해야 되고 늘 부딪히며 살아야 됐습니다.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바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한반도가 완충지대를 형성해 주는 반면에 일본은 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공격을 받기가 어려웠잖아요. 바다를 건너가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도 그 태풍 때문에 그냥 그 나라들 중국에서 내려온 것들 다 그냥 바다에 빠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유리했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했다. 반면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국가의 일본인데요. 일본이 왜라고 하는 것이 왜놈 하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던가 봅니다. 그래서 덴모 천황이 일본으로 바꾸고 덴노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이 덴노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황인데 사실 이때부터 이제 법을 세워서 중앙 집권 국가로 탄생되게 되죠.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후에 한반도를 패싱합니다. 코리아 패싱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국력을 키우고 간무 천황이 다시 수도를 교토로 동경으로 옮기면서 자주적인 나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때를 해이한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이 천황의 외척들이 이제 덕실덕실하면서 일본의 천황 왕권은 약화되게 된 것이 고대의 일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고대 이후의 중세도 한번 봅시다.
중세 일본에서는 막부의 성립과 전국시대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12세기가 되면 일본이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들의 세력이 이 막부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막부는 천황과는 별도로 쇼군이 사실상의 실권을 잡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등장한 것이 가마쿠라 막부죠. 그렇지만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옵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한 600년 동안 19세기 명치유신 이전까지 무사들의 실권은 계속 지속됩니다. 무사들의 사무라이들의 시대가 한 600년 정도 지속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봉건 영주의 세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웅 할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때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생겨난 생활 풍습과 문화 등에서 지금까지 이 사무라이 문화 뭐 이런 거 무사도 기원이 이때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중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본의 건세 한번 볼까요? 일본의 건세 시대에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는 아주 치명타를 당합니다. 일본은 한반도에 등줄기에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등을 후려친다. 그리고 뒤통수를 때린다. 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향하여 공격한다. 반대로 일본은 저쪽 태평양 건너편에 미국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배경으로 전략 전술을 감행할 것이다 이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오다 노부나가가 뛰어난 지략과 서양 총기를 이렇게 수입하지요. 그래서 새로운 전술을 이렇게 익혀서 일본의 통일 왕국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런데 반란을 통해서 사망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통일하고 전국이 혼란에 빠지죠. 그럴 때에 노부나가의 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합니다. 아, 요놈 아시죠? 임진왜란 때 등장했는. 여러분, 요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일본은 국내 사정이 혼란하기만 하면 한반도를 칩니다. 이때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기세로 그리고 무사들을 사거리 없애버리고 자기의 무사들만 이렇게 주력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거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세키카하라 전투를 통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 자, 일본은 이 시대에 굉장히 발달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그때의 조선은 정말 쇄국 정책을 쓰고 말이죠. 성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당파 싸움하고 역적몰이하고 국력 낭비하고 그러다가 백성들은 IMF 빠졌는데 바로 그때의 일본은 서양의 문명을 접촉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조총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총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싸그리 쓸어버린 겁니다. 제가 조만간 시간 나면 금산 700의 총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조선을 치고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일본의 중세 이후에 있었던 에도 시대, 에도 막부 이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일본의 그 역사적 그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어렵기만 하면 한국을 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임진왜란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1910년 한일 병탄 이전에 일본의 어수선한 상황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때 그 모든 피해를 잠재우기 위해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나쁜 짓을 한다. 뭐 우물에 독약을 붓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죽이고 뭐 이런다. 강도짓을 한다. 이런 거짓 낭설을 퍼뜨리고 이러한 낭설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자극받은 일본인들이 봉기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 중국인들 그리고 일본말이 좀 서툰 외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한 우리 조선인이 한 6만 명에서 6만 6천 명 정도라고 하죠.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일본이 아베 수상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부의 불안한 경제 문제,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 한반도 사태로 돌려서 대한민국을 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좌우간 정리하면 일본은 우리 한반도의 등줄기를 움켜쥐려고 한다. 항상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 그러니 단결합시다. 갑론을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